저희가 뷰를 상속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 봤고요. 그 안에서 onDraw 메소드를 재정의 하게 되면 onDraw 메소드로 전달되는 캔버스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그래픽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 캔버스를 이용해서 그래픽을 그릴 때 좀 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가능한 방법을 조금 더 들여다볼 겁니다. 일단 캔버스라고 하는 게 그리기를 해주는 그래픽 그리기가 가능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봤고요. 페인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속성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캔버스에서 뭔가 그릴 때 이걸 전달해주면 그대로 속성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여러분이 이제 뭐 PNG 파일이던 뭐 JPG 파일이던 이런 사진을 찍으면 JPG 파일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거를 메모리에 올리면 비트맵이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에 로딩된 이미지다 또는 사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기를 하는 방법 중에 드러블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하면 같이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페인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setStyl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fill이라고 하거나 또는 stroke라고 하면 이거를 fill이라고 하면 사각형을 그릴 때 채우기 속성이 되는 거고요. 이건 stroke라고 하면 사각형의 이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 채우기하고 상관없이 선에 대한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fill and stroke 뭐 이렇게 하면 채우는 속성과 선 속성을 같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커스텀 뷰라고 하는 거를 마이뷰에서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거를 그냥 수정해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책에서 예제 소스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프로젝트로 분리해서 만들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 안에다가 그냥 수정해 가면서 그냥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onDraw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 봤는데요. 자, 이걸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슬래시 2개를 하면 설명글로 바뀌고요. 근데 어떻게 바뀔 거냐? 자, 페인트라고 하는 게 속성을 갖게 되죠. 여기다가 set style 아까 얘기한 것처럼 set style을 넣고요. style 여기다가 stroke라고 하면 선의 속성을 얘기를 합니다. 자, paint style stroke가 되죠. 그래서 paint set stroke width라고 하는 게 되면 선의 굵기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뭐 4.0F까지 해보자. 책하고는 약간 숫자를 한번 바꿔봅니다. paint.set color라고 하고, 자, color. 뭐 green 이렇게 해서 녹색 같은 거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anvas.direct 사각형 그리는 걸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10, 10, 100, 100. 자, 여기서 이 좌표 값이 의미하는 거는 왼쪽, 위쪽,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입니다. 자, width height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이 그려져야 될 좌표값 자체를 지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페인트 객체를 전달해주면 여기서 설정한 이 속성들이 적용된 사각형이 하나 그려지겠죠. 자, 그 밑에다가 이번에는 fill 속성으로 한번 여기다가 그려보자는 겁니다. paint.set style이라고 해서 페인트 객체는 그대로 쓰는데 속성을 다르게 적용해 봅니다. 자, fill이라고 하면 이제 채우기 속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paint.set ARGB를 한번 해볼게요. 자, ARGB는 우리가 색상을 직접 값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128이라고 하면 이제 투명도를 2호의 절반이니까 반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 0025 하면 RGB니까 블루 계열이 2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파란색의 반투명 이렇게 됩니다. 자, canvas.direct라고 하고요. 자, 120, 10, 210, 100, paint라고 하는 객체를 넘겨주면 그 위치로 그려주게 됩니다. 자, 하나를 더 해볼까요? 자, 이게 dash pass effect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dash effect, 자, effect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new dash pass effect라고 하고, 자, 여기다가 new float라고 해서 float, 자, 부동소수 또는 실수의 배열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배열에 중괄호를 해서 바로 그냥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5,5 하고요. 그 다음에 1 이렇게 넣어봅니다. 자, 이거는 dash라고 하면 점선을 가리키는데요. 점선의 속성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예를 들면 얼마 정도 띄워주고 그 다음에 실선의 길이는 얼마 정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넣어준 건데요. 자, 한번 실행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set style이라고 하고요. set style을
이번에도 자 스타일.스트로크라고 해서 선의 속성을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paint.setStrokeWidth라고 하는 거 선의 굵기라고 그랬죠? 5.0까지 좀 더 키워줍니다. 그 다음에 paint.setPathEffec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만든 dash effect라고 하는 걸 넣으면 그러니까 이 일반 실선이 아니라 점선을 그려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aint.setColor라고 하고요. color.green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자, canvas. 자, direct라고 하는 걸 또 이렇게 호출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120, 10, 자, 위에서 했던 필로 채워졌던 거에 자, 선을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책에 보시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set anti-alias니 뭐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set anti-alia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이 선을 그리다 보면 이제 뭐 대각선 같은 걸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게 되면 대각선이니까 픽셀 단위로 얘가 찍어주거든요. 그러면 약간 좀 깨지는 느낌이 나겠죠. 그러면 set anti-alias를 true로 해주게 되면 깨지는 느낌이 안 나게 그 주변 픽셀을 좀 부드러운 자, 비슷한 색상으로 붙여줍니다. 그러면 아주 부드러운 느낌으로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우리가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paint.setStyle을 예를 들면 style.fill이라고 한번 붙이고요. 그 다음에 paint.setTextSize라고 하는 거를 뭐 40.0f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로 그리면 되겠죠? canvas. 자, draw text라고 하게 되면 글자를 그릴 수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글자를 넣고 그 다음에 20, 320 이렇게 하고 페인트 객체를 한번 넣어보자. 자, 여기까지 넣으면 onDraw라고 해서 화면에 그려지기 전에 호출되는 메소드 안에서 우리가 직접 그래픽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더 다양하게 한번 넣어본 거죠. 자, 그래서 다양하게 넣은 다음에 이게 자, 어떤 형태로 그려지는지 자,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고요. 자, 실행이 된 걸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보니까 이게 이제 크기가 좀 작긴 한데요. 잘 보시면 이게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선이고 이거는 fill을 채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를 그린 거고요. 텍스트까지 그려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의 예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소스를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그래픽의 속성이고요. 거기 보면 원을 그릴 때나 그 다음에 뭐 패스라고 하는 걸 그릴 때나 뭐 이런 때 사용되는 메소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죠?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린 거고요. 자, 점을 그리는 경우 드러 포인트, 선을 그리는 경우 드러 라인을 쓸 수 있다. 우리가 사각형만 썼는데 라인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원 같은 거 그릴 수가 있고요. 패스는 뭐냐면 우리가 라인은 두 개의 점을 연결해서 라인을 그리죠. 근데 여러 개의 점을 이용해서 직선을 그리거나 이렇게 선을 그리거나 또는 곡선을 그리고 싶으면 패스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는 게 요즘에는 그래픽 그릴 때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하신 내용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리기 객체로 만들어서 그리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기 객체는 자, 드러블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 드러블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리게 되면 이 드러블이라고 하는 거에 자, 드러블이라고 하는 거에 자, 여러 가지 정보를 더 설정할 수가 있어요. 더 설정을 해서 그 다음에 드러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걸 가지고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거를 자, 조금 있다가 같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면 이미지를 직접 거기다가 한번 넣어서 그려보도록 그렇게 해볼 겁니다. 자, 이미지를 넣어서 그리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사진을 찍거나 한 것도 자, 동일한 방법으로 화면에다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는 사실 이제 멀티미디어 기능 중에서도 사진 찍는 기능들을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은 그 파일을 로딩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뷰에다가 직접 그려줄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이미지 뷰에다가 src 속성으로 이미지를 설정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설정하는 거 말고 그래픽을 직접 그려주는 게 장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직접 그 이미지를 그 이렇게 캔버스를 이용해서 그려주게 되면 나중에 이벤트 처리를 하거나 또는 이미지를 직접 조작해서 다시 그려주는 경우, 특정 위치에 그려주는 경우, 또는 그 사진 이미지를 로딩해서 3x3짜리 뭐 퍼즐 게임 같은 걸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방법으로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기본적인 캔버스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그래픽 그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좀 봤습니다. 조금 이따가 드로어블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